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격화됐죠. 이거 문재인 정부가 결국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한국이 한일 관계 나빠지는 걸 유도하는 거죠. 결국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고 일본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는 거죠. 일본은 지금 혐한 분위기가 생기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을 잡아야 되거든. 일본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패권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한국과 손을 잡지 말고 일본과 손을 잡고 동북아 패권 지도를 그리게끔 해야만 일본이 다시 한번 제2의 을사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침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보통 국가에서 다시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서 일본 내에서 혐한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미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한미 관계가 빠그러져야지 일본이 원하는 보통 국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문재인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4년 전에 강의했었잖아요. 박근혜 정권 레임덕식이 들어가던 시점에 제가 이것도 옛날 때 얘기했었다고요. 이건 제가 고대사 강의할 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정권 들어서게 되면은 얘네들이 분명히 일본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납니까? 원래 안 나야 되는데 자꾸 문재인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전쟁은 남중국해예요. 저는 전쟁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매우 높느냐? 미국이 지금 취업률이 매우 좋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졌지만은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뭐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뭐 크라이슬러라든가 뭐 GM의 자동차 공장이 뭐 생산 캐파가 늘어났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특별히 그쪽의 제조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군수 산업의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즉 무기 만드는 공장의 생산률이 높아졌다는 소리예요. 그 무기 만들면 뭐 할 거야? 전쟁 나는 거지. 예? 전쟁이 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불황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불황이 나면은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세계 불황이 나고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또 세계 불황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항상 세계 불황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거의 공식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 불황은 결국 세계대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원래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가장 좋은 그 떡밥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그래서 제가 민족주의를 굉장히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자면 굉장히 좋아하죠. 민족주의자면 무슨 굉장히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랑 대항해서 싸울 때에도 바로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범투르크주의의 충돌이었거든요. 즉 민족주의예요. 이렇게 바로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그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국민 정서가 불안해지고 그 국민 정서가 불안해지게 되면 그 국민의 그 불안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 폭발을 하게 될 때 바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파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경제 불황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우경화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바로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강력한 민족주의자가 있는 국가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자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지. 그리고 북한이죠. 시진핑과 김정은.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경제 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군수산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요. 즉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전쟁 나겠네? 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지도자가 있는 국가 주변에서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세계 공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바로 중국과 북한 주변 지역 어딘가예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북한 주변 어딘가에서 전쟁이 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거 왜냐?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한국도 후보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중을 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은 왜? 한국은 미국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주한 미군이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의 영역 안에 있는 지역이라고. 근데 우리가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이 순순히 그냥 철수해 버릴까? 아니라니까. 분쟁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분쟁이 발생할 지역은 이란이다라고 본 거예요. 왜? 전쟁이 낳는 거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의 국제관계는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제가 그 얘기하니까 참고하세요. 저는 인권을 바탕으로 한 국제관계 얘기하잖아요. 저는 국익을 바탕으로 한 국제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때로는 국익을 위해서 정당화한다는 쪽의 입장이에요. 그거 감안하고 들으세요. 저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인권 무시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여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확률을 줄이고 바로 이란 쪽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딱 끊어버려가지고 중국의 국력을 확 줄여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끼리 전쟁이 나버린다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군인끼리 싸워서 죽으니까 민간인 피해는 없다예요. 이게 제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을 개박살낼 수 있는 가장 좋고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이 어그러뜨리고 있죠, 지금. 응? 문재인이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있죠.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는 민족주의는요, 해도 돼요. 하지만 민족주의는 가슴속에 숨기고 해야 되는 거야. 에?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민족주의를 하게 되면은 시진핑처럼 죽는 수가 있어요. 히틀러처럼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숨겨가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좌파 정치인들은 대놓고 민족주의를 하면서 완전히 서양의 패권 경제의 먹잇감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응? 비응신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결국 주둥아리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민족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지만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리게 될 겁니다. 이따위 식으로 하다가는. 전쟁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란 개념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옛날 고대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업 중에 하나가 치수 사업이에요. 치수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물 관리. 응? 이명박이 좋아했던 4대강 사업. 쉽게 얘기하면 4대강 사업이에요. 치수 사업인데 그게 뭐냐? 여름에 대규모로 장마가 쫙 소나기 가서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뚝방이라든가 댐을 쌓아가지고 물을 막아야죠. 물을 막기도 하고 물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야죠. 장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거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막을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막을 수 없는 전쟁, 즉 미중 패권 경쟁, 시작은 무역 전쟁부터 하겠지만 결국 분위기 험해지면은 물리적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같은 약소국은 어떻게 이거를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지. 플랜 A, B, C라는 걸 생각해야죠. 근데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최악의 경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그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날 때 전쟁 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전쟁 난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 전쟁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의 땅에다 전쟁 나게 해야지. 간단한 방법이니까. 남의 땅에다 전쟁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죠. 응?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응?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귤을 또 한 박스를 또 몇 박스를 갖다 준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200통? 아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응?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나쁜 새끼들. 응? 야 그래도 3,200을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맞는 말이에요. 예. 하여튼 개새끼들인데 200톤 200톤이면 몇 상자예요 이게? 그 종이가 200톤이면 얼마일까? 6천만 원이래. 스티로폼 박스 값만. 예? 스티로폼 박스 값은 6천만 원이래. 그래요? 아니 그 귤 박스잖아요. 귤이 아니라 귤 박스일 경우 그 지폐가 2,000톤이 200톤이 들어가면 얼마일까 하는 거지 그게. 어? 100달러가 200톤이면 얼마일까? 되게 궁금하다. 어? 되게 궁금해. 도대체 얼마를 갖다 준 거야 도대체 이 새끼들. 어? 나 진짜 이 전쟁이 그 발생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강의했잖아요. 이란에서 문제 생긴다고. 지금 이란에서 문제 계속 생기고 있죠. 생긴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 미국이 그리고 있는 국제 정세 지도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야. 에? 알아요? 왜? 한국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니까. 미국 애들이 한국에 투자해 놓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한국에서 지적적인 전쟁이 나면은 또 사람이 죽게 되면은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걸 이용해서 반미 정서를 일으키려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정서가 있다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게 뭐냐면은 전쟁을 유도시켜서 그 자동차 지나갈 때 달려들어서 이게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 병원비 받는 그 자해공갈단 있잖아요. 이 짓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를 눈치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전쟁을 바깥에서 일어나게끔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나게끔 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왜? 그래야 중국이 힘이 빠지고 중국이 힘이 빠지면 남북통일이 쉬워지거든요. 김정은 스스로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예? 김정은은 스스로 망명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즉 김정은만 망명하면 남북통일이 쉬워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그 민주주의 정권을 세울 수 있다니까. 예? 그러면서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침의 위협이 사라지는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기고 단계적인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북한도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개성공단 개발 가능하고 남북 경협철도 개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이가 외교 망쳐서 경제 이게 나빠지는 이런 일 생기지 않고 우리 경제도 성장하면서 북한도 경제 성장하면서 철도 뚫리고 개성공단도 발전하는 상생이 되는 경제가 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응? 어떻게든 우리나라 쪽으로 전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우리나라 쪽으로 전쟁을 끌어서 한반도를 불바다를 일으키려고 한다고. 왜? 한반도에서 불바다가 일어나야 남한과 북한에서 반미정세가 일어난다고. 반미정세가 일어나야 미군이 철수한다고요. 그래야 한반도가 우리 민족끼리 라는 방식으로 통일이 될 테니까. 지금 이 짓 하려고 있는 거라고, 이 짓.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미군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좋아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하고 김정은 엘리트층밖에 없다니까요. 즉 공산당만 좋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지지. 북한 국민은 이미 가난하고 남한 국민도 당연히 가난해지죠. 왜? 외국 자본 빠져나갈 테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전 남북 통일을 반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남북 통일도 찬성하고 개성공단도 찬성하고 남북 경제협력 철도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식으로 하면 다 망한다니까. 응?
잘 보세요. 잘 국제 정세를 잘 보라고. 응? 어쨌든 그래서 뭐 오늘 PPT 몇 개를 준비했으니까 PPT를 보여주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화면 아까 강의한 건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강의 끝나서 저희 팬분이 저희 그 뭐 이걸 뭐라고 해요? 이모티콘이라 그러나 캐릭터라 그러나 이거를 2장을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그 송아지매랑 그 다음에 저기 안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늑대, 토끼, 그 다음에 홍어. 홍어라고 해야 돼. 이거 사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뭐 홍사자. 하여튼 이렇게 2개. 저쪽 뒤에 있는 저 선글라스 낀 사람은 저게 저 아수라고 그 뒤에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사람이 키랍니다. 그래서 저 뒤에 데스노트 딱 있잖아요. 그리고 2장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가끔씩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것도 이렇게